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면서 3,120선을 회복했는데요. 간밤새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지만 이 미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간 외에서 미 선물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탄력을 받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1,037선을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와 정반대로 외국인 홀로 물량을 담았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일 이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아닌 채권 매입 속도만을 줄이겠다고 했고 또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연내 시행할 것으로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시장이 9월 들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중소형 위주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목별 대응 전략 잘 챙겨봐야 되겠죠. 저희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검증된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울경제TV에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9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주유소의 든든한 두 위원님이죠. 최재현 위원님과 또 이주연 위원님께서 이기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대에 맞춰서 정말 주말도 반납하시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1시 잊지 마시고 놀러 오셔서 성공 투자법과 노하우까지 많이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서울경제 프린스 최재현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요즘에 또 프린스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런 좀 별명이 아닌가. 또 시청자님께서 또 그렇게 붙여주신 또 별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애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제가 전화 방송을 했었는데 전화 방송을 할 때 조정은 어제까지고 어제가 이제 내 마녀의 날이었죠. 어제가 내 마녀의 날이었고. 이제 그 내 마녀의 날 바로 전날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이 플랫폼 우리나라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 금융 규제, 이제 금융 사업을 좀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규제로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면서 증시 하락을 좀 조정을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파동상으로는 당연히 조정이 마무리돼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내 마녀의 날을 기준으로 조정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전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장은 좋을 거다. 그리고 다음 주 장은 더 좋을 거다. 이 좋은 장세가 다음 주까지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장은 생각했던 것만큼 좋게 끝났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반등을 주지는 못했어도 그냥 좋게 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방향을 돌리는 그런 움직임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장이 정말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일단은 바로 이렇게 급격한 상승보다는 바닥을 찍고 올라온 급격한 반등처럼 이런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횡보 상승을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더 이어가지 않을까. 길면 2주, 2주 정도 이어가면서 좀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한 주였지만 또 다행스럽게도 즐겁게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비로소 또 시장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욱더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하실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롱입니다. 코롱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9,100원에 10%입니다. 29,100원에 10%. 예. 오늘 또 26%나 급등을 한 종목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초급등이네요. 네, 이제 수소대마로 상승을 했고 우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들 엄청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가 좀 궁금하신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오롱 매수 정말 좋은 자리에서 비중도 딱 조절 잘하셔서 정말 잘 사셨습니다. 일단은 수익 좀 축하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26% 종가 마감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으시겠죠. 수익이 이제 계좌에 찍히니까 입절을 하고 싶으실 텐데 딱 적당한 자리로 보여요. 이게 이 코오롱이라는 종목이 51,000원 그리고 61,000원 이 두 자리 51,000원, 61,000원 이 두 자리가 좀 강한 저항입니다. 굉장히 강한 저항 자리라서 거래량 뭐 시원하게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한 번에 뚫어주기는 한 번에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51,000원을 넘더라도 그 상승세는 61,000원 부근에서는 막힐 거다. 여기를 이제 노랗게 박스로 여기 51,000원에서 61,000원 사이를 그냥 박스권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5,000원이니까 아마도 월요일 다음 주도 이제 장이 나쁘지 않고 좋을 거기 때문에 이대로 좀 상승세를 어느 정도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이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월요일 화요일 날 상승세를 이어가더라도 이 51,000원에서 61,000원 이 두 자리지만 이 두 자리를 한 번에 넘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한 번에 상한가를 한 번 더 가면서 20% 30% 더 급등하면서 넘어준다면 끌고 가보셔도 됩니다. 여기만 넘어준다면 이 코오롱은 주봉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서 한 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7만 원, 8만 원도 노려볼 수 있는 한 7만 3천 원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아직 한 번에 넘기보다는 좀 지지부진하다. 한 10% 급등하면서 좀 밀리는 것 같다. 매도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저항대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으면 여기서 일단은 익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코오롱이라는 종목이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두 저항은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고 넘어가기에는 어렵다.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익절을 하고 좀 관망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하자마자 막 10% 20% 갭 뜨면서 갑자기 상한가 마감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75,000원,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홀딩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드린 저항대 가격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여기서 익절하신 다음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 전망도 굉장히 좋게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고점을 뚫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먼저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서 더 큰 수익 보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인스코비요. 인스코비 매수가랑 비중이 예. 어떻게 되세요? 4,280원에 30%입니다. 4,280원에 비중은 30%. 예, 예. 예. 9월 9일까지는 계속 좀 잘 상승을 해 주었다가 오늘 좀 빠졌네요. 예. 예. 그래도 다행히 좀 수익권이시기는 한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이게 뭐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예. 안 그러면 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 네. 계속 가져가 봐도 좋을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해야 할지 저희 예.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진단받아 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4,280원의 비중 30%시니까 현재 좀 수익권이신데 이제 조금 이제 고점에 의심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똑같은 저항대를 3번이나 맞으면서 음봉이 좀 길게 떨어지면서 좀 저항대를 맞은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인스코비를 일단 제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예. 보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조정의 시작점이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원까지 최대 4,000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6,400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두 줄은 좀 강한 저항대예요. 6,400원 그리고 8,220원 이 두 자리는 좀 굉장히 강한 저항인데 6,400원은 한번 뚫어줄 만하다. 지금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충분하고요. 올라오면서 터져주는 거래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6,400원 정도는 한번 넘어줄 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음봉을 이미 하나를 긴 걸 맞으셨잖아요. 오늘 이미 예. 긴 음봉이 하나 떨어졌으니까 월요일 다음 주는 장이 좋을 거거든요. 월요일 날 만약에 이 음봉을 반 이상 커버하는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면 일단은 지금 비중이 너무 크세요. 이거를 아래로 좀 버텨본다 하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바로 이 음봉을 반 이상 채워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일단은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시고 가져가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려오더라도 이 시청자분의 평단가 부근이죠. 제일 많이 내려와봤자 4,040원이고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560원 여기 지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시장이 좋으면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제일 최소값, 이 패턴상에서의 최소값만 조정을 주고 바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장이 좋을 거라서 조정을 받더라도 한 4,560원 부분은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려오더라도 4,000원이니까 일단 비중은 반만 익절하시고 만약에 양봉으로 채우지 못하면 반만 익절하시고 반은 15%는 다시 내려오더라도 가지고 계시다가 바로 날아가 버리면 아깝잖아요. 일단 예. 다 익절해버리면. 그러니까 반은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면 여기 보이시죠? 4,560원, 4,040원? 예. 이 두 자리 와중에 하나를 지켜준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4,560원 부근을 지지한다 하면은 여기서 익절했던 비중 다시 사시고요. 만약에 4,560원 지지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이 시청자분의 평단가 아래인 4,040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미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미 위에서 15%를 익절하셨잖아요. 익절하셨기 때문에 그 익절하신 비중은 여기서 다시 태우시면 여기를 뚫고 6,400원을 넘어서 이 8,220원까지 갈 때 수익이 훨씬 더 커지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 음봉을 어느 정도 반 이상 채워주는지가 중요하고 채워주지 못하면 반 익절, 채워준다면 그대로 홀딩해서 8,22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반만 익절하신 다음에 혹시나 내려오면 익절한 비중 다시 매수해서 8,220원에 다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인스코비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 월요일장에 오늘의 음봉을 반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리스크에 대비하자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4,000원에 80%입니다. 24,000원에 비중이 많으시네요. 80%. 예, 지금 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됐어요. 아, 계속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요, 한 번에 샀어요. 한 번에 80% 비중을 담으셨고요. 예, 네, 손이 크신 분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2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좀 예.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도 좀 지지부진하고, 차트 흐름도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왜냐면 언제쯤 갈 수 있을까 하고요. 본전은 언제까지 올 수 있나 하고. 근데 아. 오늘 내가 뉴스를 봤는데요. 예. 원전 회사들이 네.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조사 중이라고 네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계속 떨어지나 하고서요. 네. 또 이런 좀 악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접하셔서 또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산중공업 종목은 나쁘지 않게 고르셨습니다. 종목은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매수가 24,000원이 조금 아쉽죠. 살짝 막 엄청 높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 살짝 아쉬운 매수가고요. 예. 비중 80% 이렇게 한 번에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게-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어떻게 한치 그렇게 앞- 실수를 했어요. 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매수하실 때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셔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뭐 원자력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차트도 굉장히 좋고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시장만 받쳐주고 코스피가 제가 예상한 흐름대로 가면은 이 32,000원이 일봉상의 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32,000원. 예, 여기도 예. 충분히 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느냐 이거겠죠. 네, 일단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 25,500원이 좀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인데 네. 이게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 이때쯤 아마 증시가 많이 내렸을 거예요. 증시가 많이 내리면서 이 25,500원을 살짝 내렸다가 바로 다시 올라주면서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 한번 25,500원을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를 만약에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를 안 깬다. 25,500원이 안 깨지고 24,000원이지만 100원 차이니까 이거는 뭐 항상 여기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가지고 24,000원도 지켜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월요일 날도 여기를 지켜준다.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2만 원, 23,000원, 24,000원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두산중공업은 여기서 횡보를 조금 하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그래요? 네,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17,100원 보이시죠? 네네. 여기는 아마 한 90% 이상 지켜줄 거예요. 여기를 깰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 악재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원자력은 굉장히 전망이 좋게 보고 있고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차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17,100원은 지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혹시나 여기 25,500원 부근을 이탈하더라도 여기는 지켜줄 거기 때문에 좀 내려오더라도 겁내지 마시고요. 네. 그렇다고 여기서 비중을 20% 더 실어서 막 몰빵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평단 나쁘지 않으니까 막 엄청 나쁘지 않아요. 괜찮으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네. 올라옵니다.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오니까 잘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27,000원에 네. 비중 반을 좀 줄이세요. 이거 비중 80%는 이 두산중공업이 32,000원을 넘을 수 있어요. 저는 넘는다고 보는데 예.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넘을 것 같다지 넘는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7,000원까지는 옵니다. 27,000원에 일단 뭐 비중이 80%나 되시니까 반 줄여서 40% 익절하시고 기분 좋게 수익 챙겨주시고 나머지 40%만 들고 보시다가 32,000원을 넘는다 하면은 32,000원 넘어서 파시면 되고 여기를 다시 한번 32,000원까지 왔는데 여기를 못 넘는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익절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익절하실 수 있는 가격에 잘 사셨고요. 종목도 잘 고르셨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좀 크니까 분할 매도하면서 끌고 가자. 분할 매도하면서 고점을 끌고 가자. 이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두산중공업. 네, 종목 자체는 잘 고르셨다라고 봐주셨고요. 또 25,000원 기준선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27,000원 선에서 비중 절반은 덜어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실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SK 케미칼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7만 1,000원에 15%입니다. 27만 1,000원의 비중은 15%.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5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예, 예.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는 한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덩달아서 좀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다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랑 원래 한 회사였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긴 건데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당연히 모회사니까. 근데 시총이 3조 5천억입니다. 3조 5천억밖에 안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시총을 한번 보자면 현재 22조 9천억이죠. 22조 9천억인데 SK케미칼은 꼴랑 3조 5천억. 고작 3조 5천억, 3조 5천억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22조인데 이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만 해도 SK케미칼의 시가총액을 넘어갑니다. 현재 그만큼 좀 전망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가 흐름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당연히 대장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급이 좀 더 많이 몰린 느낌이고 그렇게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SK케미칼은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 중요한 25만 3천 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원래는 더 받아야 됩니다.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SK케미칼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힘입어서 정말 많이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데 그런 이 시세적인 조정 대신에 좀 기간적인 조정을 한 몇 달, 한 3-4달 받으면서 그리고 그 시세 조정을 어느 정도 대신해 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25만 3천 원 부근을 좀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서 매도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36만 원, 37만 원 부근에서 한번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36만 원, 37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막힐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넘어준다. 정말 얘가 SK케미칼이 자기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기 이 지분 가치만큼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올라준다 하면은 여기까지 분명히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 37만 원 부근을 이 지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36만 원, 7만 원 부근에서는 한 번은 막혀줄 것 같으니 뭐 더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한 38만 원, 40만 원 부근에서 한번 막혀줄 것 같으니까 37만 원에서 40만 원 여기 중에 어디서 막히는지를 어디서 저항을 부딪히는지를 보고 일단 한번 익절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고 돌파해준다면 그건 이제 이 고점이 46만 7천 원을 넘어서 정말 SK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만큼은 올라갈 거다 이런 뜻이니까 고점을 넘어서 파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37만 원에서 40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해 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익절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릴지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기간을 정확하게 특정해 드릴 수는 당연히 없겠죠. 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래에서 온 건 아니니까. 근데 보면은 시장이 제가 계속 말을 하는데 시장이 좋을 거예요. 다음 주도 좋을 거고 추석 직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정말 상방으로 확실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추석 직전 후에 이제 코스피가 3,215 넘어서 3,300 도전해서 넘어줄 때쯤에 이 종목도 한번 위로 크게 올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케미칼 종목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36만 원에서 37만 원 부근선에서 또 매도 시점 명료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챙겨서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상담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아,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매수가랑 비중이요. 11만 7천 원에 50%. 11만 7천 원의 비중은 5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메이드가 또 최근에 이 블록체인 게임 그 미르사의 흥행에 또 최근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오늘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아, 수익 구간에 어저께. 왔었었는데 네, 어저께. 매도를 놓치셔서 또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게임 그 이슈 재료를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뭐 무증이라는데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요. 아, 무증 관련한 이슈도 네. 궁금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 바로 도움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네. 궁금하신 점 바로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무증이라 그러세요. 네, 이게 1대1 무상증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오전에 전화방송으로 똑같은 종목을 상담을 했었는데 네. 이제 무상증자라는 건 1대1 무상증자라는 건 사실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호재도 악재도 네. 아니고 그냥 이 주식 수를 1대1 네. 지금 100주를 갖고 계시면 100주를 더 준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은 뭐 내 계좌가 더블이 되냐, 뭐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냐 이건 아니고 그만큼 이 주식 수가 주식 값어치가 싸집니다. 주식이 그만큼 풀린 만큼 100주를 갖고 계시면 100주를 더 증자해드리는 만큼 이 주식의 값이 반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잔고는 똑같겠죠. 네, 그래서 이 무상증자라는 건 그냥 이 값을 좀 싸게 하고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주겠다. 이거 말고는 이제 크게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그건데 이제 어떤 무상증자를 보면은 어떤 기사는 무상증자를 호재다, 어떤 기사는 무상증자를 악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가볍게 무상증자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위메이드는 현재 게임 회사로 좀 유명한 게임들이 있죠. 이카루스, 미르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게임 시리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적당히 좀 흥행을 잘 하다가 이번에 만든 이 미르4가 미르 시리즈의 4가 이 블록체인 최근에 좀 블록체인의 핫한 NFT랑 좀 접목이 되어서 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서버보다도 해외에 있는 서버가 더 많을 만큼 해외에 30개가 넘는 서버가 늘어날 만큼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 3만 명이 될 만큼 굉장히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거에 힘입어서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좀 빠르게 접목해서 그걸 빠르게 게임에 접목해서 이제 해외 진출한 점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좀 성장을 계속해 가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데 주가가 똑같이 그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겠죠. 주가는 항상 올라갈 때 이렇게 파도를 그리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위메이드는 현재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91,900원 아니면 더 아래로는 이 77,200원까지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야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그럴 확률이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언제서부터 저는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월요일 날서부터는 그러면 반으로 줄어들면 아니 줄어드는 게 할 수가 아니고 있고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싸지는데 이 시청자분의 계좌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 주식이 들어오는 시점이 좀 늦을 뿐이지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세요? 네, 근데 이 무상증자를 꼭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말 그대로 계좌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차트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근데 이제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시청자분 마침 평단 근처고 하필 비중이 50%나 되십니다. 네.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다리실 수 있다 하시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분명히 조정을 받은 다음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 종목은. 예. 근데 일단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개인적인 좀 의견으로는 한 반 정도는 만약에 다 정리하기 좀 그렇다. 바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시면은 비중을 한 반 정도, 25% 정도는 정리를 평단가에 하신 다음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여기 차트에 그어놓은 줄 보이시죠? 이 91,900원, 92,000원이라고 치고 92,000원이랑 그 아래로 77,200원 이것도 그냥 77,000원이라고 치고 여기까지 92,000원 아니면 77,000원까지의 조정라는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현재 위메이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반은 일단 평단에서 정리를 하시고 25%를 만약에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가면 그거는 그거대로 리스크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온다면 훨씬 더 싸게 92,000원, 77,000원 이 가격대에서 훨씬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싸게 사면 더 좋겠죠. 훨씬 주식 수도 많아질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평단에서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평단가에서 반 정리하시고 이 92,000원 아니면은 77,000원 이 두 자리 중에 하나 지지해 주는 거 보고 나서 그때 더 사는 게 어떤가 이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위메이드의 최신작 이 미르 4가 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정을 거쳐야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비중이 50%로 많기 때문에 조금 덜어내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카카오. 카카오. 네,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4만 8천 원, 예. 비중 20%. 14만 8천 원에 비중이 2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플랫폼 규제 리스크로 크게 하락을 해서 카카오톡 어플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걸 지금 예. 선점을 해야 되는지, 네. 뭐 계속 조금 갖고 가야 되는지. 그걸 아, 좀 매수 언제쯤 하셨을까요? 매수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떨어질 때 잡으신 걸까요? 예, 맞아요. 아, 떨어질 때 잡으셨고. 그래도 오늘 이제 1% 상승 반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또 이 카카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를 14만 8천 원에 이번에 좀 내려올 때 좀 싸져서 사신 건데 여기 예. 지지라인 부근에 사셨는데 더 내려와서 조금 많이 좀 당황하시고 속상하실 텐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폭락이죠. 그렇죠. 폭락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이 카카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 이 정도 조정을 사실 이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면은 폭락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사실. 오른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 되돌림의 조정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실 규제를 받은 부분이 그냥 금융권 규제예요, 사실. 이 카카오가 금융권 이런 사업들 부분에서 그렇게 매출이 크지도 않고 적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그렇게 좀 큰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매출에서 좀 상징적인 카카오가 정부한테 규제를 좀 받았다 이런 상징적인 악재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카카오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점에서 터진 음봉 거래량만큼 이번에 내려올 때도 거래량이 좀 터져준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지만 지켜주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만 5천 원, 이 카카오를 제가 벌써 한 세 번째 상담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들어서 이 11만 5천 원, 그때마다 이 11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여기를 못 지키면 카카오는 10만 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최소 이 하한가가 시작됐던 이 자리까지는 되돌림, 반등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 11만 5천 원을 한 번에 깨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음봉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거래량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만큼 반발 매수세가 강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바로 오르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조정 후에는 한 15만 원까지 이 하락이 시작된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카카오의 전망이 어떠냐? 11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15만 원까지 올라가신다. 이 말입니까? 네, 11만 5천 원. 제일 지금 확률이 높은 움직임은 11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여기를 지켜주면서 15만 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 시나리오가 사실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예. 이 카카오를 그러면 15만 원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간을 제가 이제 딱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조정이 거쳐진 다음에 여기서 반등하는 예측이죠. 강도를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번에 좀 강하게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한 달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한 달은 좀 좀 열기를 식히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카카오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으냐, 더 올라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차트가 막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신기한 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플랫폼 기업인데
같은 규제를 맞아서 같이 조정을 받는데 네이버 차트는 좋거든요. 근데 카카오 차트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15만 원에 일단은 그래도 수익이시잖아요. 14만 8천 원 거의 본절이신데 그래도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물론 그만큼 큰 회사지만 그래도 좀 심하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뭐 큰 조정도 아니고 충분히 더 이후에 반등했다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내려서 9만 원이든 8만 원이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반등을 해서 이 시청자분의 평단가를 준다면 일단 이 종목은 평단가에서 탈출을 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11만 5천 원 선을 지지하는지 살펴보고 그 선을 지지해 준다면 카카오는 다시 15만 원 반등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선 이 매수가까지 왔을 때 먼저 탈출을 하자라고 대응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카프로요. 카프로. 네, 네. 4,980원이요. 네, 카프로 4,980원의 비중이요. 15%요.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보니까 이 8월 20일 이후로 계속 상승하면서 좀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샀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아, 네. 또 궁금하신 부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과도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프로 좋은 종목 좀 잘 사신 것 같아요. 매수가도 그래요? 현재 수익권이시고 오늘로서 수익권이시고 비중 15%도 뭐 그렇게 많이 사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단기적인 일본 고점으로는 5,500원이 보이는데 네. 5,500원은 넘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5,500원 넘어서 개인적으로 저항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6,650원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위로 7,700원 여기 두 자리가 있습니다. 네. 두 자리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1,700원을 다시 한번 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1,700원까지의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흐름이면 사실 이 7,700원도 한 번에 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현재 그런 흐름입니다. 이 종목이.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저항은 저항이니까 네. 일단은 6,650원이랑 7,700원 이 두 가격 네.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이 가격에 왔는데 여기를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또 돌파해 준다는 거는 진짜 네. 큰 거래량 있죠. 여기 발생했던 네. 이 정도 거래량 발생해 주면서 막 20% 30% 이렇게 올라가면서 뚫어 주어야 그렇게 돌파해야 돌파를 했다. 한 번에 돌파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한 7,700원 여기 부근까지 왔는데 좀 지지부진하다 하면은 여기서 네. 조정을 한번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아, 여기서 조정을 네. 한번 받겠다는 뜻이니까 7,700원까지 왔는데도 좀 지지부진하면은 네. 일단은 익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네. 한번 내려왔을 때 앞자리 5가 왔을 때 5,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 이렇게 네. 좀 고민이 드는데 만약에 7,700원까지 한 번에 넘어준다 하면 이 종목은 네. 1,700원까지 갑니다. 아, 그래요? 네, 7,7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와도 이 종목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1,700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아, 네. 그럼 한 7,7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만약에 하면 저항을 받으면 팔고 다시 또 들어가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저항에서는 팔고 다시 아래서 잡으면은 더 좋겠죠. 주식 수도 더 많이 잡히고.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1,700원 도전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1,700원도 넘어주면은 한 15,000원,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 같아 보여요. 현재로서는. 아, 네, 그래요? 네, 좀 아유, 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 저항대 그리고 지지라인 잘 확인하시면서 익절했다가 다시 잡으셨다가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시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월요일 날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현재 수익권이시니까 비중은 이 이상 싣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종목을 좀 비중을 실으실 거면은 한 4,200원에 사셨어야 됐는데 이미 좀 아, 올라와서 더 싣지는 네네. 마시고요. 수익권인 종목을 네. 더 사는 건 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카프로 종목에 대해서 또 바로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10,000원 선까지도 상승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셨고요. 7,700원 선에서 저항 여부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명료하고 또 시원하게 종목 상담해주시는 최재원 위원님과 든든하게 투자 전략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시원하게 궁금증 많이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G 이니시스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매수가가 22,5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도와주시죠, 위원님. 현재 KG 이니시스 한번 크게 올랐다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좀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인데 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크게 박스권이에요. 사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2012년도 3년도부터 여기를 돌파해주고 나서 굉장히 큰 박스권 안에서 보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가 가나? 약간 이런 가나? 이런 지금 상태인데 더 가나? 이런 상태인데 이런 흐름이 여기도 3번, 여기도 벌써 한 3번째, 2번인데 이제는 슬슬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큰 박스권에 있지만 좀 이번에는 돌파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매수가가 22,500원. 매수가는 살짝 높네요. 매수가는 22,500원이지만 비중이 15%. 현재로서는 여기 지지라인을 좀 지켜주고 있고 여기 부분을 좀 지켜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줬으면 보통은 한 번은 넘어줍니다. 보통은 한 번 넘어주고 이제 아래로 넘냐 위로 넘냐가 문제인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위로 넘어질 것 같아요. 현재 이 KG그룹 관련주들도 다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로 한 번 더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여기 17,500원 부근이네요. 17,500원 부근이 좀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이 종목은 왔다가 다시 가나로 가야 됩니다. 다시 내려가나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이 17,500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여기를 이탈하지는 말아야 되니까 만약 이탈한다면 좀 짧게 잘라내시고 이 가나까지 왔을 때 이 박스권 하단을 다시 한번 지켜줄 때 매수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러나 다음 주는 시장이 좋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쭉 좋을 거라고 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이제 위로 이제 안 가고 한번 위로 가보자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보유하면은 이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박스권 상단을 이번에도 못 넘는다 하면은 이번에 못 넘죠? 그럼 박스권 하단 무조건 옵니다. 박스권 하단 무조건 오니까 이번에 오나 했을 때 넘어주면 그냥 쭉 한번 끌고 가 보시고 29,300원도 넘겠다는 뜻이니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는 건 고가를 넘어가겠다. 난 고점을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7,500원을 이탈한다면 이 박스권 하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간다는 뜻이니까 단순히 테스트를 할지 이탈할지는 또 모르니까 좀 일단은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우선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챙겨주셨고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볼 텐데요. 김가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포인트 모바일 28,980원이 매수가시고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포인트 모바일 보니까 일본의 이 카시오라는 기업과 독점 공급 이슈가 있는데도 주가에는 지금 현재 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머지 포인트 사태로 계속해서 좀 차트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답답해서 또 종목 상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이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네. 일본 카시오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억하기로는 이 아마존 관련주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랑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게 상장을 2020년도 12월에 했는데 현재 차트가 이게 일봉이죠. 일봉 이거밖에 없어요. 봉이 193개밖에 없는데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이 포인트 모바일은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언젠가는 여기 42,295원을 넘어서 한번 크게 올라줄 겁니다. 크게 올라주는데 언제 오르냐? 저도 모릅니다. 이게 차트를 보면은요. 차트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꼴랑 고작 봉이 193개밖에 없어서 좀 193개밖에 없어서 좀 굉장히 프린스답게 고급 언어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셔서 프린스 최님께서 한국어가 좀 서투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좀 기간 예측을 하기엔 차트 근거가 좀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요. 현재 매수가가 28,900원으로 살짝 높고 그렇게 높지 않아요. 굉장히 잘 사셨고 근데 비중이 굉장히 좋죠. 5%밖에 안 되십니다. 5%밖에 안 되시니까 지금 여기 22,900원 부근 지지라인이거든요.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고 월요일도 지켜주면은 비중 한 5% 정도 더 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와서 얘가 정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내려와서 18,900원을 준다 하면은 여기서 그냥 비중 20%까지 채워버리세요. 이 종목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거든요. 이렇게까지 오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여기 넘어줍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여기 까맣네요. 네, 여기 고점인 43,300원 부근을 넘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 만약에 22,900원 만약에 월요일 날 지켜주면 5%만 더 사셔서 비중 10% 채우시고 채웠는데 또 내려온다. 18,900원까지 준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10% 더 사셔서 평단가 확 낮추고 비중 꽉꽉 채워서 올라갈 때 많이 익절 많이 해서 수익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오게 된다면 기회로 삼고 매수가를 낮추신 다음에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더 큰 수익을 보자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을 바로 앞둔 만큼 또 대응 전략은 좀 잘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위원님? 일단은 다음 주 장도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번 주는 개별주의 시장이다. 그렇지만 조정 횡보기 때문에 개별주의 시장일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다음 주는 또 반대입니다. 조정 상승입니다. 이제 횡보 상승. 횡보 조정이 아닌 횡보 상승. 횡보 상승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막 고점 막 강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5%, 10%씩 오르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그 전에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한 1, 2주는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또 개별주가 움직이겠죠. 횡보 상승이든 횡보 조정이든 앞에 횡보가 들어가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증시가 막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면은 보통은 개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주 증시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네이버랑 카카오가 안 좋았던 거고요. 개별주는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개별주 매매하시는 데는 겁낼 필요 없는 한 주였고요. 다음 주는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개별주 쪽에서 좀 활발히 움직이는 개별주 쪽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시원하게 다음 주장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또 오늘도 이제 다음 주장 전략에 대해서 명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상담을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통한 이 위원님과의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들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